쟤는 맨날 저렇게 인기 많아 예전부터 그랬지. 동창회장에서 송미란이 수연을 바라보며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연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어요. 인터넷에는 조작된 영상이, 회사에는 익명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며느리의 절망적인 눈물을 본 시어머니 정희의 가슴에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조작 세력이 며느리를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거든요. 68세 시어머니 vs 온라인 조작단.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동창회 행사장 입구에서 수연이 오랜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수연아, 너 진짜 안 변했다. 친구가 수연의 어깨를 감싸며 웃었어요. 수연도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도 그대로예요. 우리 이렇게 만나니까 옛날 생각이 다 나네요. 그런데 행사팀으로 위장한 외부 촬영 인력이 멀찍이 서서 수연을 포함한 특정 인물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카메라에 담고 있었어요. 촬영 담당자가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 맞지? SNS 활동 많이 하는 사람. 맞아. 타깃 목록에 있던 사람이야. 행사가 시작되자 한 동창이 수연 근처에서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야, 수연아. 너 그 회사 그만뒀다며? 무슨 문제 있었다고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며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당황하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에이, 괜찮아. 우리 사이에 뭘 그래. 어차피 다 아는 사이잖아. 그 동창이 계속 큰 소리로 이야기하자 누군가 몰래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만을 따로 녹화하기 시작했죠. 멀리서 지켜보던 송미란이 수연과 다른 친구들이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어요. 쟤는 맨날 저렇게 인기 많아. 예전부터 그랬지. 미란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외부 촬영진의 카메라가 미란의 질투 어린 표정 변화까지 놓치지 않고 포착했어요. 행사 후반부에 몇몇 참석자들이 수연 주변으로 몰려들며 휴대폰을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같이 사진 찍자. 인스타 올릴 거야? 사람들이 수연을 둘러싸고 사진을 찍는 와중에도 외부 촬영진은 계속해서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미란이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오늘 재밌었다. 하지만 미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차갑함이 섞여 있었어요. 수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응, 언니도. 다음에 또 만나요. 미란이 돌아서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쟤는 변한 게 없어. 나만 무시하는 것 같아. 그 순간 미란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고 미란이 단톡방에 빠르게 글을 남겼어요. 외부 촬영 장비의 내부 로그가 이 모든 메시지와 음성까지 자동으로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연이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동창회가 끝나자마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게시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리며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했죠. 이게 뭐야?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왜 이렇게 써놨지? 게시글에는 동창회에서 벌어진 불편한 장면들이 과장되고 왜곡되어 적혀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수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정희가 며느리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일어섰어요. 어머, 수연아. 무슨 일 있었어? 수연이 휴대폰을 정희에게 건네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이 글 좀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정희가 휴대폰을 받아 게시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글을 읽어 내려가던 정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상하네. 이 글 구조가 일반적인 후기 글이 아니야. 정희가 게시물 작성 시간을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동창회 끝나고 이렇게 빨리 올라왔다고? 누군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수연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도 그게 이상해요. 마치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희가 며느리 옆에 앉으며 등을 토닥였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볼게. 그날 밤 정희는 며느리가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게시글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가 새벽부터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밤새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이상한 점들을 여러 개 발견했어요. 이 커뮤니티에 똑같은 패턴으로 글 쓰는 사람들이 있네. 정희가 메모장에 의심스러운 아이디들을 적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수연은 출근길에 동료 김 과장을 만났어요. 수연 씨, 혹시 인터넷에 이상한 기사 같은 거 올라온 거 알아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어떤 기사요? 회사 게시판에도 익명으로 뭔가 올라왔던데. HR팀에서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수연이 급하게 사무실로 뛰어가 자신의 컴퓨터를 켰어요. 회사 내부 전산망에 수연에 대한 익명의 문제 제기 메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수연이 메일을 열어보니 어젯밤 동창회 영상의 일부가 캡처되어 첨부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원본과는 완전히 다르게 편집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편집하면 제가 정말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보이잖아요.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회사에까지 이상한 메일이 왔어요. 정희가 전화를 받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아, 진정하고. 내가 지금 동창회 업체에 연락해 볼게. 정희는 전화를 끊고 바로 동창회 행사를 주관한 업체에 연락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동창회 행사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업체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촬영 영상 원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협업하는 홍보사에서 처리하거든요. 정희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홍보사요? 어떤 홍보사인가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 업체예요. 요즘 온라인 홍보랑 트래픽 관리를 도와주거든요. 정희가 메모하며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 홍보사 이름이 뭔가요? 잠시만요. 소셜미디어 플러스라는 곳이에요. 정희가 전화를 끊고 바로 그 홍보사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검색 결과를 보던 정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회사가 문제가 많았네. 사회적 이슈를 조작해서 화제를 만든다고. 그때 현우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 정희가 현우를 불러앉히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우야, 네가 컴퓨터 잘하잖아. 이 게시글들 IP 추적해 볼 수 있어? 현우가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정말 이상해요. 같은 IP 대역에서 여러 계정이 동시에 활동하고 있어요. 한편 수연의 직장에서는 HR팀이 긴급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HR팀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외부에서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일단 당사자 면담이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제보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구체적이고 자기적인 느낌이에요. 다른 직원이 의견을 냈지만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조사해 봐야지. 수연 씨 내일 면담 잡아.
저녁에 수연이 집에 돌아와서 정희와 현우에게 회사 상황을 털어놨어요. 이제 회사에서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희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일이야. 현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정보를 공유했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IP 추적해보니 이 모든 게시글들이 체계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정희가 일어서며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겠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그날 오후 정희가 인터넷을 뒤지던 중 동창회 촬영을 담당했던 프리랜서 감독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여보세요, 최도윤 감독님이신가요? 전화를 받은 도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어제 동창회 촬영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정희의 목소리에서 단호함이 느껴지자 도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정희가 상황을 설명하자 도윤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촬영한 영상 일부가 제 모르게 다른 곳으로 전송됐더라고요. 다른 곳이요? 네, 소셜미디어 플러스라는 회사로요. 저는 단순히 편집 의뢰인 줄 알았는데 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회사에서 뭘 하는 건지 아세요? 도윤이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어요. 커뮤니티 트래픽을 늘리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촬영분이 활용 가능한 소재로 분류됐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한편 홍보사 사무실에서는 조작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동창회 참석자 중에서 SNS 활동 많은 사람들 목록 다시 확인해. 네, 이미 분석 완료했습니다. 수연이라는 여자가 가장 적합한 타깃이에요. 다른 직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보고했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 갈등 요소도 충분하고 확산 효과도 클 것 같아요. 그때 송미란의 단톡방 메시지가 조작팀의 알고리즘에 포착됐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미란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해. 이 사람 메시지를 보니까 질투심이 있네. 이걸 활용하자. 조작팀이 미란의 심리를 이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회사에서 임시 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연 씨,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다른 업무로 배치할게요. 팀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수연은 충격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저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알아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수연이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며 동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들이 귓가에 들려왔어요. 쟤 때문에 회사 이미지 안 좋아질 뻔했잖아. 그 시각 언론에서도 수연 관련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자가 편집장에게 원고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어떤가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편집장이 기사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사람들 관심도 높을 것 같고. 하지만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현우가 급하게 정희를 불렀습니다. 엄마, 큰일이에요. 조작팀 서버하고 커뮤니티 계정들 연결고리를 찾았어요. 현우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세 개 기기 코드가 완전히 일치해요. 같은 곳에서 여러 계정을 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희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이건 조직적으로 계획된 일이야. 도윤 감독이 추가 정보를 가지고 정희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더 심각한 걸 발견했어요. 제 촬영 로그를 분석해 보니까
특정 시간대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됐더라고요. 언제요? 동창회 끝나고 정확히 30분 후에요. 저는 그때 장비 정리하고 있었는데 정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럼 누군가 미리 시간까지 정해놓고 한 일이네요. 그날 밤 수연이 집에 돌아와서 상황을 정희와 현우에게 털어놨어요. 이제 회사에서도 저를 완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되면 직장을 잃을지도 몰라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가 며느리를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진실을 밝혀낼 거야. 현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누나, 이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봐요. 하지만 수연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희가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강연을 듣고 나오던 중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정혜 씨 맞으세요? 정희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네, 맞는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저는 한서진이라고 해요. 미디어 분석 전문가인데 아까 강연 중에 온라인 조작 사례에 대해 질문하신 분이시죠? 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제가 겪고 있는 문제와 비슷한 사례를 아세요? 서진이 정희를 조용한 카페로 안내했어요. 사실 요즘 이런 일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정희가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서진이 정희가 정리한 자료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전형적인 자동화된 여론 조작 패턴이에요. 단순한 개인적 공격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럼 정말 조직적으로 계획된 일이라는 뜻인가요? 서진이 태블릿을 꺼내며 비슷한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삼는 경우가 최근 들어 급증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희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진이 정희의 손을 덮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희 단체에서 이런 사건들을 전담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그리고 법적 대응도 준비해야 하고요. 그 시각 최도윤 감독이 정희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 씨,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정희가 서진과 함께 전화를 스피커로 들었어요.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홍보사에서 사용하는 편집 템플릿을 확인했는데 이게 다른 사건들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됐더라고요. 서진이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 템플릿 파일을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건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정희가 집에 돌아와서 현우와 함께 서진이 제공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현우야, 이제 우리가 수집한 정보와 서진 씨가 준 자료를 합치면 완전한 그림이 나올 것 같아. 현우가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엄마, 맞아요. 소재 수집부터 가공, 배포, 유포까지 전체 흐름이 보여요. 부모와 아들이 밤늦게까지 함께 작업했어요. 한편 수연의 직장에서는 HR팀이 다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과장이 팀장에게 보고했어요. 팀장님, 수연 씨 사건 조사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어떤 점이? 외부 제보들의 패턴이 너무 유사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일단 징계는 보류하고 더 조사해보자. 서진이 정희에게 연락해서 희소식을 전했어요. 정희 씨, 이 사건을 공론화하면 비슷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협력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정희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며느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킬 수 있다면요. 그날 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정희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 도는 거 멈췄어요. 정희가 손자를 안아주며 물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된 거지? 담임 선생님이 반 아이들한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하지 말라고 단단히 말씀하셨대요. 정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 정희는 상황이 반전의 기회를 맞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진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도 생겼고 증거들도 하나씩 모이고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할 시간이야. 정희가 혼자 중얼거리며 내일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와 서진이 카페에서 만나 조작 전 과정을 하나의 보고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동창회 촬영부터 홍보사 서버 업로드까지 모든 흐름이 명확해졌어요. 서진이 노트북 화면을 정희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가짜 게시물 생성 패턴도 분석 완료했고 유포 경로도 다 파악했습니다. 정희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체계적이네요. 이 정도면 확실한 증거가 되겠어요. 그때 최도윤 감독이 중요한 파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정희 씨, 편집에 사용된 템플릿 파일 원본을 가져왔어요. 도윤이 USB를 서진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걸로 조작의 의도성을 직접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서진이 파일을 확인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네요. 현우가 집에서 마지막 분석 작업을 완료했어요. 엄마, 드디어 끝났어요. 조작 계정들이 모두 같은 사업자 기기에서 운영됐다는 증거까지 확보했어요. 정희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기뻐했습니다. 고생했어, 현우야.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한편 수연의 직장에서는 상황이 급반전됐어요. HR 팀장이 수연을 불러 말했습니다. 수연 씨, 조사 결과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황이 확인됐어요. 수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게 밝혀진 건가요? 네, 그래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했어요. 수연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이 정희에게 다음 단계를 제안했어요. 이제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해요. 언론에 자료를 제공할 준비가 됐거든요. 언론이요? 괜찮을까요? 정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신뢰할 만한 기자들과 연결해 드릴게요. 정희와 서진이 기자회견 자료를 정리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각 언론사에 보낼 보도 자료도 준비됐고 법적 대응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서진이 두툼한 파일을 정희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무기가 완성됐네요. 그날 저녁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아무도 이상한 말 안 했어요. 정희가 손자를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정희가 모든 문서를 정리하며 감회에 젖었어요. 동창회에서 시작된 작은 문제가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졌지만 이제는 확실한 해결책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눈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진짜 끝을 볼 수 있겠어. 현우가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정희에게 보고했어요. 엄마, 모든 자료 백업도 완료했고 법정에서도 쓸 수 있게 정리했어요. 고마워, 현우야. 네가 없었으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못했을 거야. 정희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대응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제 방어가 아니라 공격으로 전환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거야. 정희가 결의를 다지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자료 정리를 마친 바로 다음 날 인터넷에 충격적인 기사가 떴습니다. 동창회 폭행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였다라는 제목의 가짜 기사였어요. 정희가 아침 일찍 휴대폰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수연이가 누구를 때렸다고? 기사 내용은 완전히 조작된 거짓 정보로 가득했어요.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 여자가 먼저 시비 걸더라고요. 역시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요. 모든 글이 비슷한 패턴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정희가 서진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 씨, 큰일이에요. 갑자기 반격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어머니에 대한 악의적인 영상을 보게 됐어요. 야, 준호야. 내 엄마 진짜 이상한 사람이구나. 친구가 휴대폰 화면을 준호에게 보여주며 놀렸습니다. 준호가 영상을 보자 갑자기 숨이 막히며 쓰러졌어요. 준호야, 괜찮아? 담임 선생님이 급히 달려와 준호를 보건실로 옮겼습니다. 보건실에서 간호사가 준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호흡이 너무 빨라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학교에서 정희에게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해요. 정희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 증세예요. 최근에 아이한테 큰 충격이 있었나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가족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일단 안정을 취하게 하고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해야 해요. 정희는 이제 사태가 가족의 일상까지 직접 공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젠 아이들까지 건드리는구나. 정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한편 송미란이 집에서 인터넷을 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조작팀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혹시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미란이 변호사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미란아, 이거 자칫하면 너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 변호사 친구의 말에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현우가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회사 선배로부터 홍보사가 역고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 상대방이 먼저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대요.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뭘로 고소한다는 거야? 명예훼손이랑 업무방해죄로요. 서진이 급히 정희에게 연락했어요. 정희 씨, 계획보다 빨리 공론화해야겠어요. 왜요?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늦으면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어요. 정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지금 당장 시작해요. 그날 밤 정희는 며느리와 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가족을 지켜야 하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야. 정희가 각오를 다지며 내일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조작 세력의 반격으로 사건은 가장 어두운 국면으로 치달았지만 정희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강한 의지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가 서진의 단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진 씨, 이제 정말 시작해야겠어요. 정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작 업체를 상대로 공식 조사 요청서를 제출할 준비가 다 됐어요. 서진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정희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검찰청과 경찰청, 그리고 언론진흥재단에 동시에 제출할 거예요. 서진이 내부 자료 분석을 마치고 기자회견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에요. 그렇게 빨리요?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더 늦으면 상대방이 먼저 여론을 조작할 수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기자회견장에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마이크 앞에 서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체계적인 온라인 여론 조작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대형 스크린의 조작 계정 패턴과 서버 로그가 공개되자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모든 익명 계정 활동이 하나의 마케팅 업체 네트워크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작이 이뤄진 건가요? 서진이 자료를 넘기며 답변했어요. 동창회 현장 촬영부터 편집, 유포까지 모든 과정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시각 준호의 학교에서는 긴급 조사가 시작됐어요. 담임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린 학생이 있나요? 한 아이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도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송미란이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전국 뉴스에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 씨, 저예요. 송미란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정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제가 아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도움이 될 만한 자료도 있고요. 미란이 자신이 가진 조작팀과의 내부 메시지를 정희에게 전송했어요. 이걸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해요. 정희가 메시지들을 확인하며 놀랐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네요. 서진이 미란의 자료를 분석한 후 추가 발표를 했어요. 방금 확보한 내부 자료를 통해 조작팀 인물들의 실명까지 파악됐습니다. 기자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며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이제 수사기관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날 저녁 정희가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기기 시작했어.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현우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인터넷 여론도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조작이 있었다니 정말 무섭네요. 피해자분께 정말 미안해요. 댓글들이 동정적으로 바뀌면서 수연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승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칠 후 경찰이 소셜미디어 플러스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나갔습니다. 수사관들이 조작업체 임원들의 컴퓨터에서 조작 영상 원본과 배포 기록을 모두 확보했어요. 이거 봐요. 여기 편집 과정이 다 남아있네요. 수사관이 동료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거였어요. 원본하고 전혀 달라요. 그날 오후 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여론 조작 업체 임원 3명이 여론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도했어요. 이들은 특정 개인을 표적으로 가짜 영상과 댓글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수연의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연이어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리포트했습니다. 온라인 여론 조작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조작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연의 회사에서는 급히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회사 대표가 직접 수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수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복직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원하는 부서로 배치해 드릴게요. 준호도 학교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친구들이 모두 미안하다고 하더라. 네, 선생님. 이제 괜찮아요. 준호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도 준호에게 다가와 사과했어요. 준호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송미라는 결국 모든 책임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정희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정희 씨, 저는 법적 처벌을 받아들일게요. 미란 씨,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일이니까 책임져야죠. 미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조작업체는 결국 폐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수사가 확대되면서 다른 피해 사례들도 속속 드러났어요. 수사관이 기자들에게 브리핑했습니다. 이 업체가 수년간 조작해온 사건이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희는 사건 전체를 정리한 상세한 기록을 서진에게 전달했어요. 이 기록을 교육 자료로 활용해 주세요. 서진이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몇 주 후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조용한 식사를 했습니다. 현우가 잔을 들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수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준호가 밝게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몇 달 뒤 정희는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강연에 초청됐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용기와 온라인 조작의 실태라는 제목의 강연이었어요. 정희가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느리의 눈물을 보았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정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정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한 여성이 정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데 용기를 얻었어요. 정희가 그 여성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처음 며느리의 눈물을 보았던 그날의 절망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정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동창회에서 시작된 작은 갈등이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졌지만 결국 시어머니 정희 씨의 용기와 가족의 연대로 진실이 승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온라인 조작과 여론몰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얻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대응하시기 바라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